자, 그러면 140쪽 계속해서 거미집 모형의 종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인데 뭐 지금 기초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최고 난이도 등급까지 한번 도전해 볼 테니까 좀 이따 제가 어디다가 필기하세요 하면 필기까지 해가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판 한번 보시고요. 내용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세로 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로 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인데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를 할 겁니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항상 탄력성과 우리가 결부지어야 될 것, 반드시 결부지어서 같이 기억하셔야 될 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럼 한번 앞에서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탄력성을 하고 거미집으로 넘어왔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가파릅니까? 완만합니까? 완만하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는 말을 써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완만하고요.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가파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하고? 완만하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 근데 간혹 시험에서는 완만하다는 표현 대신에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표현 대신에 기울기가 작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울기 작은 게 완만한 거고 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 그랬죠. 자, 기울기 가파르다는 말 표현 대신에 기울기가 크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탄력, 완만, 기울기 작다 같은 말. 비탄력, 가파름, 기울기 크다 같은 말. 그러니까 완만하면 기울기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고 가파르면 기울기가 큰 거예요. 근데 완만하고 기울기 작으면 우리가 탄력이라고 배우셨어요? 비탄력이라고 배우셨어요? 탄력이고 가파르고 기울기 크면 이게 뭐다? 비탄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 혹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오답할 수도 있어요. 그 오답했다고 막 이렇게 너무 자책하고 상심하지 마세요. 그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수업의 한 조각이에요. 추임새 같은 거지. 얼수 뭐 이런 거, 지화자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뭐 이렇게 지랄하고 그러지 않을게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저는 대답해 주시는 게 고맙지. 막 그 대답 안 입국 다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답해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걸로. 그리고 또 이게 오답하는 게 몰라서 오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니다. 한 번씩 제가 그래도 이렇게 너무 깝깝해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오답을 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쭉쭉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습관화 되시면 뭐가 좋냐면 지문을 딱 봤을 때 바로 OX를 판단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렇게 내뱉는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실력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그게 1년 동안 쌓이고 나면요.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간혹 저한테 쌤 저는 수업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는데 시험장 가서 문제를 빨리 못 풀겠어. 순발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특히 나이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일수록요. 정말 OX 이거 판단을 갖다가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OX 틀려도 좋으니까 OX를 판단을 많이 해보시면 좋고 우리가 신속 정확이라고 얘기를 하지 정확 신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신속이에요.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신속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확도는요, 나중에 보충을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속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요, 우리 시험에는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불합격하신 분들을 따로 강당에다 모아놓고 시간을 갖다가 100분을 주는 게 아니고 1차 시험을 한 3박 4일 주는 거지. 문제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장담컨대 그중에 절반은 합격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중에 불합격한 사람 중에서 절반은. 그러니까 합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불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OX, OX 이런 판단을 갖다가 자주 그리고 신속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신속 후 정확해야 돼요. 선정확 후 신속해야 돼요. 신속도를 스피드를 높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순발력을 기르시는 게 자격시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내뱉어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거 아는 건데 빨리 대답하니까 틀리네 이런 느낌도 스스로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이게 어떤 느낌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수업을 했어 내가 OX는 물었어 끝났어 이제 답이 온지 X인지 내가 말했어 그러면 나도 그 생각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나도 동감이야.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어 이렇게.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공부가 아니라는, 그렇게 알아지는 건 결코 좋은 공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고 나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게 남자분들은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어디 이렇게 다른 학원에 데려다 놓으면 대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 말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보는 것도 괜찮냐면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으면 표가 나요. 뭐 끔쩍끔쩍해요, 혼자. 이렇게 끔쩍끔쩍 혼자 막 이렇게 끔쩍끔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렇게 좀 약간 남자분들 약간 이렇게 대답하기 좀 그렇잖아, 그죠? 예, 약간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그러면 정말 순발력이 길러져요.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이상, 선천적으로 순발력이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정말 빨리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하다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 정말 문제 빨리 풀어요. 문제 빨리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후천적으로 반드시 길러집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길러지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빨리 푼다라는 느낌, 조금 틀려도 좋으니까, 점수가 조금 덜 나도 좋으니까 빨리 푼다는 느낌으로 자꾸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약간씩 스피드를 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막 이렇게 다그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대답부터 한번 해보시고, 이거 원래 아는 건데 빨리 대답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 그런 느낌도 여러분들 자꾸 느껴보시는 게 순발력을 기르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팁을 보세요. 일반적으로는요,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커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감소하거든요.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증가되고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인데 얘는요, 즉시 반응을 해요. 근데 공급은 공급 법칙은 비례 관계거든요. 가격 올리면 공급량이 증가되는 거 맞고, 가격 내리면 공급이 감소되는 건 맞는데 얘는 시차가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공급을 바로 증가시켜 줄 수도 없고, 반대로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려도 바로 물량을 줄이기도 힘들어요. 부동산의 재화의 특성상. 이게 증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부증성 때문이고요. 감소를 잘 못 시키는 이유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뭐 그건 나중에 차치하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고. 자, 그럼 보세요. 방금 제가 수요가 탄력적이고 일반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그랬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수요의 탄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게 돼요. 자, 완만하게 된다는 말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표현이 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이 말은 수요가 탄력적이란 말이거든. 수요가 탄력적이란 말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작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많을수록 클수록 기울기는 작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보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지금 커요, 작아요? 작지.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야. 그럼 공급의 기울기는 마다, 미쳤나? 공급의 기울기는 마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 곡선은 제가 그냥 제대로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S는 제대로 그려드리고 수요 곡선을 탄력적으로 그릴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으로 그리면 수요 곡선이 약간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좀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 곡선을 다소 완만하게 그렸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가격을 너무 비싸게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가격을 비싸게 주면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사람만 많아요. 가격을 너무 비싸게 주면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사람만 많아. 그럼 가격이 폭락해요. 가격이 폭락하고 나면요, 이번에는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어.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럼 가격이 또 폭등해요. 폭등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누구는 없는데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사람이 많아. 그럼 가격이 폭락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등해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락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등해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락해요. 이렇게 돼요. 이 모형이 거미집을 닮았다고 해서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미집 닮았죠? 이게 뭐 개집이나 두꺼비집을 닮진 않았잖아요. 거미집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이론이라고 하고,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미집은요,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수렴형의 거미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이렇게 암기하면서 수탄수 이렇게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수탄수. 그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하는 거미집이다. 그래서 수탄수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탄발 보러 갈 거예요. 거미집으로 해서 그 유명한 수탄수 공탄발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미집 이론이 탄생하는 그 신비를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탄생의 신비를 저랑 이렇게 경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수탄수 공탄발 중 수탄수 끝났습니다. 공탄발 출발합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가로축은 양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작고 완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다는 말은 탄력적이란 말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많다는 말이다, 작다는 말이다.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수요 곡선을 제대로 그려드릴 거예요. 제대로 그려드릴 거고 공급 곡선을 다소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드릴 겁니다. 내 나름대로 완만하게 그렸어요. 그럼 가격을 주면 어떻게 일이 발생하냐면요. 가격을 주면 가격이 폭락하다가요. 그리고 폭등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폭락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폭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할 것도 없다 그냥 뭐 이 정도 합시다. 균형점에서 이것도 거미집처럼 생겼는데 균형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미집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미집을 갖다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발산. 그래서 이걸로 외울 때는 자 따라해봐요. 공탄발. 근데 어차피 그 그래프를 그려서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미집 이론은 그래프를 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냥 술탄수 공탄발로 바로 몰아붙이기를 해야 됩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어떤 거미집? 수렴.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 근데 얘는 특이하게 이것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수탄과 공탄이 같아. 수탄과 공탄이 같으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겠죠. 그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같으면 가격을 줬을 때 이렇게 같은 궤적을 자꾸 맴돈다는 게 됩니다. 맞아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순환. 근데 시험에서는 순환이 별로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 특이하게 원래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할 때는 중간제가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답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도 독립제가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답이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수렴, 발산, 순환 중에 수렴, 발산과 대등하게 순환도 답으로 많이 나와요. 순환도. 그러니까 순환도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순환이 나오면 정말 쉽긴 하지.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수렴, 발산, 순환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셨나요? 출발합니다. 수탄이 있고요. 공탄이 있습니다. 수의 탄력성이고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입니다. 역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수탄과 공탄, 수기와 공기입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의 탄력성이 0.7이에요. 요거는 0.5예요. 요거는 0.3이에요. 요거 0.3이에요. 0.5예요. 0.7이에요. 마이너스 0.7이에요.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0.3이에요. 0.3이고요. 0.5고요. 0.7입니다. 일단 우리 탄력성부터 갑니다. 이건 탄력성이에요. 예. 수의 탄력성이 커요. 첫 번째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요. 수의 탄력성이 커요. 이거 뭐예요? 수렴.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숫자 주면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이라고 그랬잖아. 두 번째는 수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지. 이거는 순환해요. 맞아요? 예. 세 번째는 누가 더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죠? 요거는 발산.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예. 두 번째는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처음 배울 때 잘 배워놓으세요. 그러면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거미집 이론 지금 배울 때 집중력 있게 배워놓으시면요. 모의고사 칠 때 한 번도 안 틀려요. 시험장 가서도 반드시 맞추고. 반드시 맞춥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야 되는데 집중력 높이는 방법 알려드렸나요? 눈을 크게 뜨시고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머리를 총명하게 하신 다음에 저를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눈을 이렇게 떠서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머리를 총명하게 하신 다음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끔적끔적하면서 수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기울기는요. 두 가지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수요 곡선은 무조건 마이너스 기울기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기울기. 따라서 얘가 기울기의 크기지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안 본다. 얘는 왜 마이너스가 없냐면 절대값 씌우기 때문에 탄력성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었던 거고 기울기는 수요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를 본다 안 본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0.7이 커요? 0.3이 커요? 0.7이 큰 거야. 아니 지금 어떻게 마이너스 0.7이 커? 0.3이 크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마이너스는 안 본다. 숫자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자 0.7이 크네요. 같네요. 0.7이 크네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기울기는요. 작은 걸 봅니다. 탄력성은 큰 걸 보는 게 맞는데 기울기는 작은 걸 본다고. 자, 잘 봐요. 공급 기울기가 작죠? 작죠. 공급 탄력이야. 기울기는 자, 저 따라 해보세요. 기울기 작다. 완만. 탄력. 그 오늘 내로 이걸 갖다가 이 세 개가 동일한 걸 갖다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늦어지면 거미집 이론 맞추는 것도 늦어지는 거예요. 거미집 이론은 제 느낌이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늦어지면 거미집 이론 맞추는 것도 늦어지는 거예요. 자, 기울기 작다는 말과 같은 말은 완만입니다.
완만과 같은 말이 탄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큰 걸 본다, 작은 걸 본다. 작은 게 완만이고 탄력이니까. 기울기만 게 작은 게 완만이고 탄력이니까. 대답하세요. 누가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뭘 기울기가 탄력적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오답하더라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래요. 그러면 자, 공급 기울기가 작잖아요. 그럼 공급이 완만한 거예요.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이거 발산입니다. 뭐라고요? 요거는 뭐고요? 순환이고요.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수요 기울기가 작죠? 수요가 완만한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라고요. 수탄, 수, 이거 수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 거는요, 수탄수 공탄발로 바로 끝나. 탄력성은.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 수렴,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 근데 기울기도 이 속도로 맞추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기울기 작은 걸 동그라미 하면서 탄력이라고 외쳐야 돼. 기울기 뭐한 걸 동그라미 하면서 작은 걸 공급 뭐 탄력 뭐 발산 공탄 발 수요 뭐 탄력 뭐 수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기울기는 뭘 봐야 되니까? 작은 거. 자, 기울기 작다, 완만, 탄력은 같은 말이니까.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요, 난이도 하예요. 난이도 하. 지금 보고 계신 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구식이에요. 신식 갑니까? 좋아요? 신식 갑니다. 자, 잘 봐요.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P는 100-2QD. P는 200 플러스 3QS. 일단 D는 수요예요. S는 공급이고. 자, 다시. QD는 100-2P. QS는 200 플러스 3P. 자, 출발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P는 그럴 때가 있고요. Q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뭐는 할 때가 있고 뭐는 할 때가 있다고. P는 할 때가 있고 Q는 할 때가 있어요. P는 했을 때는요, Q 앞에 있는 숫자 요거 보이세요? 요게 기울기예요. 뭐라고요? 기울기. 근데 Q는 했을 때는요, P 앞에 있는 숫자 이거 보이세요? 이게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저랑 멜로디 갖고 갑니다. 멜로디 중요합니다. P는 Q 앞에 기울기 시작. 아니야. 턱으로 찍어야 돼. 뭐가 기울기인지 턱으로 찍어야 돼. P는 Q 앞에 기울기 하면서 기울기를 찍어야 돼. 하기 싫어? 근데 이거 하고 왔는데 오늘. 이거 나도 하기 싫다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해요. 자, 한번 해봐 시작. 이거 콱 목 찢나 이렇게 콱 이렇게 뭐가 기울기인지를 내가 찍어야 된다고. P는 했을 때는 Q 앞에 있는 숫자가 이거 기울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따라서요. Q는 P 앞에 탄력성. Q는 했을 때는요, P 앞에가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게 쉬워, 밑에 게 쉬워. 밑에 게 쉬워. 탄력성이 쉬워. 항상 탄력성이 쉬워. 기울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 뭐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 게 쉬워. P는 했을 때는 Q 앞에가 뭐라고? 기울기. Q는 했을 때는 P 앞에가 탄력성. 근데 제가 먼저 뭐를 썼죠? P는 썼죠. 이번 시험에 P 나올 차례예요. 왜냐면 이 퐁당퐁당이라 그랬잖아. 전 시험에 Q는이 나왔어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P는이 이번 시험에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신고부터 할게요. Q는 했을 때는 P 앞에 탄력성이라 그랬지. 요건 수요라 그랬잖아. 요건 공급이라 그랬고 수요 탄력성 얼마? 2. 공급 탄력성 3. 공급 탄력성이 더 크네. 공탄 발산이에요. Understand? 예. 근데 P는 했을 때는 Q 앞에 기울기라 그랬지. 그럼 요거는 기울기 얼마? 2. 기울기 3. 기울기는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수요 기울기가 더 작네. 수요가 탄력적이네. 이거 수렴. 예, 수렴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찍는 게 중요하지. 뭔지 알아야지 풀지. P는 했을 때는 Q 앞에가 기울기. 봐, 대답 못 하잖아. 봐. P는 했을 때는 Q 앞에가 기울기. Q는으로 출발했을 때는 P 앞에가 탄력성. P는 Q 앞에, Q는 P 앞에, P는 Q 앞에, Q는 P 앞에. 그리고 나중에 필기는 뭐만 하시냐면 이것만 필기하시면 돼요. 요거는 필기를 해야 돼요. 어디 필기를 해야 되냐면 교재 페이지 140 보조단 제일 위에 140 보조단 제일 위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습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이거 지금 필기하면서 필기 지금 하세요. 140쪽 보조단 140 여기 거기 쓰면 안 돼. 거기다 써놔. 여기 쓰면 안 돼. 이라고 쓰고 왜 거기다 썼어? 출발할 때 써야지. 자, 쓰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P는 했을 때는 Q 앞에가 뭐고요? 기울기. Q는 했을 때는 P 앞에가
탄력성은 바로 큰 거 보고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니까 발산하시면 돼요. 근데 기울기는 작은 걸 보셔야 돼요. 수요 기울기가 작으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다 해서 수렴하시면 됩니다. 다까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다까지. 다까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쓰고 계신 게 이게 난이도 중이에요. 난이도 중. 아까는 난이도 하. 지금 난이도 중.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난이도 상짜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난이도 상짜리. 다 쓰고. 상은 여러분들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 난이도 상은 쓰시면 안 되냐면요. 난이도 상은 문제로 연습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기본 학구로 잡고 계시면 안 돼요. 난이도 상은요. 기본 학구는 요걸로 잡으셔야 돼요. 자, 다 쓰신 분들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칠판. 자, 제가 아까 P는 Q 앞의 기울기라 그랬어요. 이 P는 Q 앞의 기울기라 그랬어요. P는이라 그랬죠. 혹시 시험 문제에서 P는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P는으로 만들어야 돼. P는이 안 나오면 P는으로 만들어야 돼. 자, 원래 이걸 P는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1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양변의 같은 수 1로 나눠준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50-2분의 1 QD야.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요 값 보이십니까? 요 값은요 기울기 영향을 안 줘. 누구만 영향을 주냐면요 QD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1이 생략되어 있거든. 뭐가 생략됐다고? 1. 요거만 기울기 영향을 줘. 그러면 얘가 기울기 얼마 되냐면 원래는 이게 없었으면 기울기는 1인데 원래는 기울기 얼마인데? 1인데 얘 때문에 기울기가 2분의 1이 돼. 뭐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자, 원래는 얘가 기울기가 4인데 원래는 기울기가 4인데 얘가 기울기가 3분의 4가 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분수값이 나온다. 분수값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2, 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분수값이. 그럼 대답해야 돼요. 2분의 1은 1보다 작고 제가 하는 말이 많이 어렵나요? 2분의 1은 1보다 작고 3분의 4는 1보다 크죠. 기울기는 큰 거보다 작은 거 본다. 작은 거 본다. 수요가 더 탄력적인 거예요. 이거 수렴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수렴.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칠판 계속 보세요. 이거 수렴입니다. 수요 기울기가 작으니까 수요가 탄력적이야. 수렴입니다. 다시. 이거 좀 쉬워요. 자, 제가 P는 Q 앞의 기울기라 그랬어요. 이 P는 Q 앞의 기울기라 그랬어요. P는 Q 앞의 기울기라 그랬지. 근데 얘네들은 영향을 기울기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요 숫자만 준다 그랬지.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를 없애주면서 이걸 나눠주는 거거든. 맞아요?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이거 순환. 이게 진짜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렴 발산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순환도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마지막입니다. 다 죽었어, 씨. 봐요, 씨. 저 보세요. 요거 6. 요거 6. 쉽게 줬다, 씨. 이렇게 줄라 하다가. 자, 기울기만 얘기해 주세요. 수요 기울기는 얼마? 오케이. 공급 기울기는 2. 공급이 탄력적입니까? 이거요? 발산. 이 발산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이거. 3QD는 100 2P. 그 다음에 EQS는 200 플러스 3P.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Q는 했을 때는 P 앞에 있는 숫자가 뭐라 그랬지? 탄력성. 다시 한 번 더. P는 했을 때는 Q 앞에가 뭐고? 기울기고, Q는 했을 때는 P 앞에가 탄력성. 톡으로 다시 한번 해볼래요. 시작. P는 Q 앞에 기울기, Q는 P 앞에 탄력성. 이건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기를 시켜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Q눈으로 출발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탄력성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Q눈으로 놔주면 참 좋겠지만 Q눈으로 안 놨을 때는 Q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탄력성 얘기해주세요. 이거 얼마? 3분의 2, 3분의 1보다 작지? 예, 이건 얼마? 2분의 3, 2분의 3은 1보다 크지? 맞아요? 탄력성은 작은 거 본다, 큰 거 본다, 큰 거 본다. 공급이, 이 공급이거든.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이거 발산. 이 다 발산입니다. understand?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OX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OX. 자, 오늘 OX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집에 가서 복습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고요. 개론은 OX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OX를 먼저 보시고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는요 보지 마세요. 풀리는 해당 부분은요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마시고,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해설도 한번 보시고요. 해설도 보시고 꼭 그 해당 페이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앉아서 바로 OX를 먼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자료를 나눠드릴 테니까 자료가 확인이 되면, 자료가 통과가 되면 집에 가서는 자료를 먼저 보시는 게 복습하는 방법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책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중에는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어떨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한 개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몰라요. 근데 지문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내가 안다 모른다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략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쌤 그럼 나는 이거 집에 가서 풀었는데 다 풀려 1번부터 8번까지 그랬을 때는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어떻게 풀시는 게 좋냐면 원본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답을 체크하지 말고 어차피 뒤에 답이 있으니까 원본을 유지했다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여기다가 네모하거나 동그라미 하지 말고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뒤에 답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풀어봐요. 그러면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수업 듣고 바로 풀었을 때는 풀렸는데 계속 반복, 앞에 것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그런데 다 돼. 그러면 민법 공부하세요. 민법. 아시겠어요? 그러면 민법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론은 자꾸 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초반에는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8개만 풀면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수업은 잘 들으신 겁니다. 1번 출발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그랬습니다. 자, 절 보시고요. 수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할분의 가격의 변할분의 수요량의 변할. 혹시 공식 모르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럼 대답하세요. 얘가 많이 변하면 뭐고요? 탄력. 얘가 많이 변하면 비탄력. 가격이 많이 변하면 탄력입니다. 비탄력입니다. 예.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입니다. 근데 지금 수요가 뭐라 그랬어? 비탄력. 그럼 가격 변할보다 수요량의 변할이 더 크다. OX. X. 가격 변할보다 수요량의 변할이 더 작아야 돼. 그래야지 비탄력이 나와.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가격 변할이 더 커야 돼. 그래야지 비탄력이 나와. Understand? 1번은 OX. X. 2번. 해석합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탄력입니다. 탄력적인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임대료를 뭐 해버렸네? 상승해버렸네. 그럼 다 도망가 버려. 그럼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야 됩니다. 참고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해야지, 임대료를 인상해야지 수입이 증가되지,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인하해야지 수입이 증가됩니다. 지금처럼 수요가 탄력적인데 1보다 크면 탄력적이거든. 임대료를 인상해버리면 수입은 감소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럼 2번도 OX. X. 3번.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진다. 대체재 많아지면 탄력성은 커집니까? 오케이. 얘는 O. 탄력적이 됩니다. 4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OX. X. 주거용에 비해서 공업용은요 수요가 더 비탄력적입니다. 이유는 전환이 곤란합니다. 주거용이 전환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주거용이 탄력적이고 공업용은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5번.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의 탄력성은 더 작아진다. 더 커진다. 용도 전환 용이하면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1보다 커지면서 탄력적이 되기 때문에 탄력성은 커진다 해야 됩니다. 5번 X. 6번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OX. X. 장기로 가면 더 탄력적이 된다. 7번, 8번 문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는 아까 저걸로 필기를 마무리하시고요. 연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7번 문제 볼 겁니다. 7번 문제 보고 계시나요? 예. 7번 문제는 A 시장. EP는 500-QD. EP는 500-QD. 저는 대문자로 쓸게요. 3P는 300 플러스 4QS. 3P는 300 플러스 4QS. 맨날 이런 식입니다. 뭐 이거 거의 짠 것 같이 맨날 이렇게 맨날 똑같이 나와요. 맨날. 지겨워. B는요. 400 마이너스 P는 400 마이너스 EQD. P는 이거 P가 나왔네. 400 마이너스 EQD. 두 번째는요. EP는 100 플러스 4QS. 느낌 왔네 이거는. EP는 100 플러스 4QS.
자, 일단 여러분들 저랑 이게 여러분들 풀 줄 알아도 좋아요. 풀 줄 알아도 좋은데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요. 제가 하자는 대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순간 알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쌤 이제 그만해. 내가 알았어. 그러면 안 돼. 나한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저보다 부동산 학개론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우리 뭐 저기 부동산 학개론 모의고사 쳐서 누가 잘 나온지 내기 한번 해볼까? 100만 원 빵 내기 한번 해볼까? 예? 100만 원 빵. 내 소주 3병 먹고 핸디캡 줘야지. 내 소주 3병 먹고 앉은 자리에 소주 3병을 딱 먹고 100만 원 빵 해가지고 뭐 모의고사를 1번부터 40번까지 치는 거지. 누가 잘 나온지 100만 원 빵. 자신 있으면 누구든지 와. 그러니까 부동산학 결혼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하다 하더라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거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배우러 오신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학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듣는 요즘 시스템도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자격증에 대한 애착도 좀 강하신 분들이고 약간 적극적인 분들인데 이까지 나와서 강사들이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럼 오지 말든지. 오긴 왔어. 근데 또 하자는 대로 안 해. 그건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P는 해봐요. 시작. P는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예. P는 하면 뭐 앞에 뭐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시작. 한 번 더. 이게 마침 노래처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장에서 딱 갔을 때 P가 나오면 P는 Q 앞에 기울기지, P는 Q 앞에 기울기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Q는 해봐요. 한 번 더 해봐요. P는 이번엔 답만 얘기해봐요. P는 Q 앞에 기울기, Q는 뭐라고? P 앞에 탄력성. P는 Q 앞에 기울기고 Q는 P 앞에 탄력성입니다. 그럼 이거는 기울기 문제예요, 탄력성 문제예요? 기울기 문제예요. P는 이니까. 맞아요? 그럼 대답하세요. 요거 기울기 얼마? 2분의 1. 이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늘어. 옆에다 가로 열고 딱 기울기 쓰는 거지. 요거 기울기 얼마? 3분의 4. 기울기 큰 거 본다, 작은 거 본다? 작은 거 본다.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네. 이거 수렴. Understand? 예, 여기다 기울기 쓸게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뭐가? 순환이. 거미집이로는 이상하게 순환이 많이 나와. 자, 이거 기울기. 얘는 2지 그냥 뭐. P는 2니까. 얘는 기울기 2. 이거 뭐? 순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7번은 OX. O네. A 수렴, B 순환 정확하네. 맞아요? 그러면 8번 문제 가야죠. 8번 문제. 8번 문제. 이거 문제 보셨어요? 예, 지웁니다. 8번 문제. QD는 100-P.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 다 필요 없는 건데. 그 다음에 B는요. QD는 500-EP. QD는 500-EP 나왔네. 그 다음에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UP. 칠판 보시고요. Q는 P 앞에 뭐죠? 탄력성. 탄력성 큰 거 보실 건가요? 작은 거 보실 건가요? 큰 거. 그리고 수탄수 공탄을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 요거 탄력성 얼마? 1. 요거 탄력성 2분의 1.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1이 커. 지금 수요가 더 탄력적인 거야. 수탄. 수렴해.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요, 생각보다. 자, 요 Q는 했을 때 P 앞에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얼마? 2. 얘 탄력성 얼마? 2. 요거는 뭐예요? 순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Understand? 예. 요게 지금 보고 계신 7, 8번 문제가요. 거미집 이론에서 시험 나올 때 최상급 난이도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난이도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구형은 이거야. 그냥 탄력성 숫자 주고 기울기 숫자 주고 이게 이제 구형이고. 그다음에 약간 신형은 이제 P는이 바로 나오는 경우, Q는이 바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최근 가장 신형은 뭐냐면 이제 그냥 P는이 아니고 2P는, 3P는, 2Q는, 3Q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사실은 없어요. 혹시 이거밖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그러니까 이게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건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탄수 공탄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가 탄력적이면 수렴,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 그래서 탄력성이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바로 질러.
근데 기울기가 나오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 기울기는 큰 걸 보시면 안 돼. 큰 게 탄력적이 아니거든. 기울기 값은 작은 게 탄력적이거든. 자꾸 연습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기울기 값을 물을 때는 작은 게 먼저 눈에 보여요. 그게 트레이닝이에요. 지금은 이제 처음 배웠기 때문에 기울기는 좀 생각 좀 해야 되겠는데라는 그 약간 거부감 같은 게 들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요. 탄력성은 똑같아. 결국에는. 탄력성은 큰 거 보고 수탄수 공탑을 바로 지르고 기울기는 작은 게 탄력적이고 수탄수 공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P는 했을 때는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고요. Q는 했을 때는 P 앞에 있는 숫자가 탄력성인데 이때 혹시 2P는 혹시 3Q는 나왔을 때는요. 앞에 있는 숫자는 되고요. 뒤에 P 앞에 Q 앞에 있는 숫자만 딱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숫자 보고 탄력성은 바로 질러서 수탄수 공탄벌로 가시면 되고 기울기는요 작은 걸 찾아서 수탄수 공탄벌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책을 이제 좀 넘기십니다. 그 유명한 투자론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투자론은요 마치 특강 들으시듯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포인트를 찍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교재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이거 이번에 나오거든요. 교재 페이지 286쪽으로 갑니다. 286쪽. 자, 교재 페이지 286쪽으로 가시니까 지렛대 효과라는 게 나올 겁니다. 286의 지렛대 효과 2번.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별표는 때려 두시고요. 286쪽에 지렛대 효과에 별표 때려 주신 분들은요. 이것도 역사를 한번 볼까요? 예. 27회 때 나왔고 오케이? 28회 때 쉬었고 오케이? 29회 때 나왔고 30회 때 쉬었습니다. 31회 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위원들이 이걸 안 낼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한번 냈고 이번에는 한번 얘들 갖다가 페이크를 한번 써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출제하러 들어가잖아요. 출제하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기출문제 봐요. 당연히 기출문제 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 아무리 중요해도요. 작년에 나왔던 것 갖다가 너무 중요한 게 아니면 예를 들면 대체제 보완제라든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든지 현금 수지 측정이라든지 이렇게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면 이렇게 작년에 출제했던 걸 똑같이 출제하는 걸 갖다가 상당히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원래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따라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배제. 그러다 보니까 퐁당퐁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해 나오고 한해 잤다가 그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퐁당퐁당 원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원칙일 수가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죠? 퐁당퐁당 원칙만 잘 지켜주셔도 6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투자론 지렛대 효과는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은 부동산 경제론이란 파트예요. 부동산 경제론은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수요 공급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 플로우가 유량이에요. 일정 시점 스톡이 저량이고요. 임대료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이고요.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은 저량인데요. 저량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이면 유량이 됩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라면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량은요 곡선상에서만 움직인다 그랬고요.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요인 하는 수요의 변화 요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같은 방향으로 내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 가격 하락하면 반대 방향으로 내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금리 인하, 규제 완화인데요. 이 중에서 따로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소득의 정렬중과 교차의 대보독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은요. 수요 증가 요인, 감소 요인에서도 한번 뜨고 탄력성에도 한번 더 뜨고 그래요. 일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요.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요.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근데 고소형이 과일 깎고 있잖아요. 지금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합니다. 0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을 세팅해 놓고 수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정상제, 마이너스 열등제, 제로 중간제.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의 대보독 해놓고 교차 플러스 대체제, 마이너스 보완제, 제로는 독립제. 그래서 우선돼야 될 건 소득의 정렬중과 교차의 대보독이 우선되어 주셔야 됩니다.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은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이게 균형이에요.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에다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P가 나와요. 그 P가 균형 가격이고요. 아무 때나 대입하면 Q가 나올 건데 그게 균형량이 됩니다. 균형의 이동.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균형의 이동이 중요한데요. 균형이 이동되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 한쪽만 이동된 경우. 두 번째는 둘 다 이동된 경우. 세 번째는 완탄 완비인 경우. 네 번째가 더덜입니다. 다시 한쪽만. 둘 다. 완탄 완비 더덜. 한쪽만 이동된 경우는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입니다.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해버리면요.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돼요. 수요 공급 둘 다 감소해버리면요. 가격은 모르고 양만 감소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되면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을 몰라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되면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양을 모르고요. 이 상황에서도 누가 크다면 그랬을 때는요. 큰 것만 보면 돼요. 같다면 그랬을 때는요. 몰랐던 걸 불변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이 불변하고요. 양만 증가 감소가 돼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상승 하락하는데요. 무조건 양불변이 되고. 그래서 완탄 그러면 가격 불변, 완비 그러면 양불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 놈이 변해주고요.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오는데요. 탄력적일 때는 성질을 알고 계시면 탄력적은 길게 완만해지거든요. 완만의 성질이 뭔지 아세요? 가격은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한다는 성질이에요. 양이 더 변한다. 비탄력의 성질은 가파르다는 성질이거든요.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한다는 성질입니다. 이번에는 탄력성입니다. 오늘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자,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총 4가지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 3개, 공급과 관련되는 탄력성 1개.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고 또 구분 기준이 이거예요. 1사하고 2, 3을 한꺼번에 봐요. 1사 따로 2, 3 한꺼번에. 1사는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 2가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가일. 교소형이 뭘 깎아요? 가일 깎아요. 가일. 과일 깎지 않아요. 가일 깎아요. 나도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들은 1과 비교하기 때문에 5개가 나요. 5개가. 이럴 때는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아울러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수직, 비탄력적일 때는 가파름, 탄력일 때는 완만, 완전 탄력일 때는 수평. 뭐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근데 교소형,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0과 비교합니다. 근데 0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득의 정렬 중 교차의 대보독을 박아놓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제로면 중간제 할 거예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요. 항상 X제 가격, Y제 수요, 가수, 싱어, X제 가격, Y제 수요,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제로면 독립제. 그래서 선행 조건이 소득의 증렬 중 교차의 대보동 선행 조건. 그 다음에 교소 0이니까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0과 비교한다. 0보다 크면 플러스, 작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순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순서가 소득에는 정렬 중이 그 순서고요. 교차에는 대보독이 그 순서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먼저 한번 해보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상승할 때 공급이 잘 되면 탄력. 가격 상승할 때 공급이 잘 안 되면 비탄력. 가격을 상승시킬 때 공급이 전혀 안 되면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혀 안 되는 걸 완전 비탄력 그랬고 덜 되는 게 비탄력이라 그랬고 잘 되는 게 탄력이라고 했다면 이거를 우리가 물단장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공급 곡선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공급 곡선, 단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이 있어요.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는 비탄력의 가파름, 장기는 탄력의 완만함 그러시면 됩니다. 이제 대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갈 거예요.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절대값을 씌워주는데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것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입니까? 그러면요. 대체제 많고요. 장기고요, 전환이 용이하고요, 주거용이고요, 사치제일 때는 수요가 탄력적인 반면 반대로 대체재가 적고요, 단기고요, 전환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용이고요, 필수제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하시면 돼요. 총수익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 P 곱하기 Q인데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조금 내리고 수량을 늘리는 저가 전략이 총수입 증가를 도모하는 전략이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조금 올리고 수량을 약간밖에 안 줄어드니까 고가 전략이 총수입 증가를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되냐면 어차피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양대축이 있어요. 수입 결정하는 양대축은 가격과 수량인데 탄력일 때는 가격을 약간 포기하고 수량을 취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취하고 수량을 버리는 정책이에요. 그게 각각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거미집 이론인데요. 거미집 이론은 어쨌든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인데 이게 시험에 아주 골고루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는 대체제, 보완제가 압도적이거든요. 독립제는 안 나와요. 정열 중에서도 정성제, 열등제가 압도적입니다. 중간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미집 이론에서는 수렴형, 발산형 외에도 순환형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수탄수 공탄발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렴형,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럼 발산형. 무슨 말이냐면 수요의 탄력성 값이 크면 수렴형이 나오고요, 공급의 탄력성의 값이 크면 발산형이 나오고요. 물론 같으면 순환형이 나옵니다. 근데 기울기는요, 작은 게 탄력적입니다. 수요 기울기가 작으면 수렴형, 수요가 탄력이니까. 공급 기울기가 작으면 발산형,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물론 기울기도 같으면 순환형이 나옵니다. 근데 P는 했을 때는요,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예요. 이 값이 작은 게 탄력이에요. 근데 Q는 했을 때는요, P 앞에 있는 숫자가 탄력성입니다. 얘는 수탄수 공탄발로 바로 지르면 됩니다. 다만 2P 3Q 그랬을 때는요, 앞에 있는 숫자는 냅두고요, P 앞에, Q 앞에 있는 숫자만 그 숫자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숫자 보고요, 혹시 P는 했을 때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니까 작은 거 보고 수탄수 공탄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Q는 했을 때는 P 앞에 있는 가로까지 만들었을 때 그 숫자가 탄력성이니까 바로 큰 거 보고 수탄수 공탄발로 지르면 된다. 요까지가 오늘 이제까지 수업했던 부동산 경제론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투자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투자론. 교재 286쪽인데요. 자, 10번 보시죠. 286쪽 투자론.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부동의 원탑. 우리 누가 저한테 혹시 쌤 저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출제 비중도 가장 높고 가장 그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고득점으로 가는 열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주저없이 투자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미묘한 게 뭐냐면, 조금 이 얘기는 좀 잘 들어놓으세요. 좀 미묘한 게 뭐냐면, 투자론은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파트임에도 불구하고요, 난이도가 너무 높게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포기해야 돼요. 난이도 너무 높게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를 갖다가 항상 기존 기출 문제를 배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해요. 그러면 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를 배울 거냐면 감정평가론이라는 파트를 배우시게 되는데요, 감정평가론이라는 파트는 투자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덜 해요. 그래서 약간 효율성에 입각한다면, 물론 투자론도 중요하고 감정평가론도 중요하긴 한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론이 조금 더 시험 점수 획득에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투자론은 법 조문이 없는데 감정평가론에 가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조문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사실 그 조문에서 감정평가라는 7개 정도 나온다면 절반 정도를 내거든요. 한 3개 정도. 그래서 조문만 잘 기억하셔도 점수 획득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론도 열심히 해야 되고 출제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만은 여기서는 8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 5개 정도 맞추면 돼요. 3개 정도는 내어준다는 생각.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다 맞추려다 보면요, 민법을 못 풀게 돼. 민법을 갖다가, 민법이 80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71번까지 시험 치고 나면 종친다. 종쳐. 그러니까 투자론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따론 8개 다 풀 바에는 3문제는 까치밥으로 주고. 까치밥 알죠? 네, 까치밥으로 주고. 우리 왜 옛날 어른들이 감 딸 때 감 다 따지 않잖아요. 응? 한 서너 개는 까치밥으로 남겨두잖아요. 내가 뭔 말인지 모르나? 까치도 먹고 살아야지. 출제위원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거 냈는데 말이야. 공부 엄청 많이 하신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 냈는데 말이야. 100점 시험도 안 되고 홀라당 다 맞추면 어떡할 거야, 그걸 갖다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까치밥으로 주고 바로 민법으로 넘어간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투자론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자꾸 투자론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요. 왜냐하면 어려운 건 안 풀면 돼. 어려운 건 안 풀면 되고 어려운 건 안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다가 지금부터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치다가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치다 끔찍끔찍 놀래. 이렇게 그 앞에서 뒤에 시험 치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보여. 이게 어디서 놀라는, 시험 치다 끔찍끔찍 놀래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푸는 문제, 까치밥으로 남겨둬야 될 문제를 갖다가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가신 분들은 별로 안 놀래요. 이건 뭐 새로운 유형이구나. 이건 처음 보는 유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이제 누가 주로 그러냐면요, 모의고사 때 점수가 너무 잘 나오셨던 분들, 모의고사 때 점수가 막 개론이 막 80몇씩 나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자꾸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그동안은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냐면 우리 기출 문제 수준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시험장에 딱 들어가니까 모르는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근데 또 점수가 그렇게 고득점 아니셨던 분들은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쭉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때 그게 좀 유리한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제끼면 되니까. 알겠죠?
투자로는 한 3개는 제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반보다 약간 낮게 맞춘다라는 느낌. 그러면 지금 286쪽인데 자, 지금 보실 파트는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파트예요. 투자론. 8개 정도. 뭐 많이 나올 때는 9개까지도 출제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파트들과는 사실은 그 출제 문항 수를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파트예요. 근데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총 6가지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보실 지렛대 효과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지렛대 효과. 두 번째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위험과 수익. 세 번째 공부하실 내용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이제 나중에 제가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분산 투자 관련된 내용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시간 가치 계산은 총 종류가 몇 가지겠냐면 6가지가 있어요. 크게 2가지. 현재 가치 계산과 미래 가치 계산이 있고 작게 보면 이제 미래 가치가 일시불의 내과 계수, 연금의 내과 계수, 감치의 기금 계수가 있고 현재 가치 계수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힘들어하세요. 쌤 방금 뭐 일시불의 내과 계수, 연금의 내과 계수, 감치의 기금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수 그거는 그 수업할 때 미리 얘기를 해. 내 수업 안 들어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것도요. 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얘가 어렵게 나오려 그러면 엄청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걔는 안 풀면 돼. 이거 우리는 쉽게 나오는 부분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어렵게 나오는 부분 안 풀면 된다고. 세 문제 정도는 안 푼다.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요. 수험 생활이 윤택해요. 어차피 100점 못 맞는 거. 어차피 정해져 있어. 100점 못 맞고 안 맞아도 돼. 그리고 그렇게 100점 목표로 공부해도 틀려. 그럴 것 같으면 미리 한 투자론에서는 3개 정도 틀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제껴. 저는 강사기 때문에 이걸 풀어는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할 때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 상당히 많으세요. 너무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잘 제껴주시는 게 현명한 공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까지 다 맞추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가정을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가정을 포기하고. 애들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맨날 라면만 먹고 바짝바짝 마르거나 애들이 붓거나 둘 중에 하나야. 막 자꾸 막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가지고 가정을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을 포기하고 공부한다고 100점이 나오면 또 그것도 아니야 또. 그러니까 가정도 돌보고 공부하려 그러면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안 푼다, 냅둔다 하는 느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같이 계산 물론 어렵긴 합니다. 내용이 어렵긴 한데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현금 수지의 측정. 현금 수지 측정 요거는 쉽습니다. 생각보다.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에서 세후 현금 수지까지 계산하는 과정, 매매 순미 세자세에서 세후 지분 복귀까지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6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종류는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순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지수법이 있고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으며 비율 분석법은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당연히 참여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데 투자론을 혹시 극복하게 되시면 8개 나왔을 때 한 5개 정도 맞추시게 너무 어려운 거 3개는 배제하고라도 5개 맞추게 되시면요. 부동산 학회론에서 학회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투자론 잘하시게 되면 고득점이 나옵니다. 고득점. 이번에는 저 부동산 학회론에서 약간 고득점을 염두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타이밍상 민법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나와버리면요. 개론에서 점수를 보충하셔야 돼. 부동산 학회론. 원래 부동산 학회론이 남한테 점수 주고 할 그런 과목은 사실 아니에요. 지 먹고 살기도 빠듯해. 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 번씩 부동산 학기론이 효자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민법이 너무 어렵게 나오면 난이도를 좀 맞추거든요. 사실은 2개 한 과목이다 보니까 난을 맞추다 보니까 개론에서 점수를 조금 한 70점 정도 넘기려 그러면요. 투자론도 전혀 이렇게 포기해야 하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투자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시간 관계상 조금 쉬셨다가 10분 쉬었다. 이거는 목차니까 지우지 마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투자론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